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수백만 달러의 탈세 혐의로 LA 연방법원에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워싱턴 DC가 급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남미 출신의 갱단이 미 전역을 돌며 고급 주택을 겨냥한 절도 행각을 벌이자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가 내년부터 AI 카메라를 활용해 버스 차선의 불법 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으로 리콜된 멕시코산 캔털론 멜론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헌터가 4년 동안 140만 달러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이번엔 탈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think that jumps out from the indictment is that Hunter Biden allegedly knew exactly what he was doing. LA 연방 법원에 따르면 헌터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최소 140만 달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텔과 임대 부동산, 고급 자동차 등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헌터를 탈세와 관련한 중범죄 3개와 경범죄 6개 등 총 9개로 기소했습니다. There also appears that there will be evidence that Hunter Biden engaged in, to use their words, an extravagant lifestyle. 이에 대해 헌터 측은 문제가 된 세금을 이미 전액 상환했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He's certainly trying to set that up and suggest that the prosecutors here are going after him simply because of his last name and for political reasons. 이번에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7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헌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헌터의 불법 총기 구매와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과 같은 기간인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화 논란의 가족 사법 리스크도 겹쳐 내년 대선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워싱턴 DC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내년 2월부터 최근 급증한 도시 범죄를 줄이기 위해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인 실시간 범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워싱턴 DC의 CCTV를 2년 안에 2배로 늘려 600여 대를 구축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to have more technology to balance off not having the number of people resources that we have had in past years. So no camera will replace a live police officer. But it does enhance the force's ability to be in more places. 실시간 범죄센터는 워싱턴 DC 경찰과 비밀 경호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 당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 지역에서 올해 900건의 차량 강탈과 200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실시간 범죄센터의 구축은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서 CCTV 정보를 남용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중남미 출신 갱단이 미국 곳곳을 돌며 고급 주택을 겨냥한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연방 당국과 경찰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국경을 넘어온 절도갱단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카운티 지역 사법당국과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연방수사국 FBI 등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절도단은 4명에서 6명씩 팀을 꾸려 수백만 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에 침입해 빠른 시간 안에 금품을 털어 달아난다면서 전문 장치를 통해 주택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등 매우 기능적이고 잘 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들은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고 미시건주 남동부 지역의 경우 칠레 출신이 많다면서 대다수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거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들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같은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안 강화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복면을 쓴 떼강도가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의 할리우드 저택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7시쯤 복면을 쓴 강도 여러 명이 키아누 리브스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과 현금, 전자기기 그리고 총기 한정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후 새벽 1시쯤 해당 자택에 경보음이 울려 다시 한번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의 감시 카메라에는 스키 마스크를 쓴 복면 강도범들이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2014년도에도 키아누 리브스의 자택은 2차례 강도범들의 습격을 받은 바 있어 경찰은 첫 신고자와 주변인들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가 AI 카메라를 활용해 버스 차선에 주차된 차량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LA 메트로는 2024년 봄부터 버스 앞 유리 안쪽에 실시간으로 버스 차선을 스캔할 수 있는 AI 카메라 100여 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버스에 부착된 카메라가 버스 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속 차량과 정류장 앞에 불법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을 식별해 번호판을 스캔한 뒤 지역 주차 단속 기관에 전송해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티켓이 발부되는 형식입니다. LA 메트로 측은 이 같은 조치는 버스 전용 차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LA시의회는 버스 차선 불법 주차 차량들에 한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프간 참전 용사이자 전직 소방관이었던 한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다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국은 휴스턴에 거주하는 45세 한인 남성 이민준 씨가 셰리프국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 한복판에 문이 열려있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요원들이 출동하자 이 씨가 요원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대치극이 벌어졌고 이후 이 씨는 경찰의 집중적인 대응 사격으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특히 숨진 이 씨는 보몬트시 전직 소방관이자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으로 군 복무 당시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유족들은 부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전쟁 참전 용사들의 아픔과 비극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힘들어하는 참전 용사들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산 캔탈롭 멜론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각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리콜된 캔탈롭 멜론으로 현재까지 미국에서 3명, 캐나다에서 5명이 숨졌으며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1월 중순 이후 미국 38개 주에서 230여 명이 살모넬라균 발병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96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증상은 제품 섭취 후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설사,
복부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면역 체계가 약할 경우 치명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켄탈론 멜론은 지난 10월 16일 처음으로 살모넬라균 오염이 보고됐습니다. 이번 주말 동부 지역에서는 폭풍우와 함께 눈까지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찾아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그리고 텍사스주 등에서 발생한 폭풍이 멕시코만 연안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1,200마일 이상 확대되면서 동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동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심지어는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뇌우로 인한 토네이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요일 저녁 웨스트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는 폭풍우가 눈으로 바뀌면서 안전운전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주말이 지난 이후부터는 폭풍의 여파로 뉴잉글랜드와 뉴욕, 벌몬트 그리고 뉴햄프셔 등 대부분의 동부 지역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0대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가주 연방지방법원은 LA 인근 벤츄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32살 도나빈 드웨인 브래드포드에게 종신형과 6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지난 4월 미성년자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 그리고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갱 단원이라고 소녀들을 위협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고 SNS를 통해 소녀들을 모집해 돈과 약물을 믿기로 협박하며 통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에 대해 어린 소녀들의 삶을 파괴하는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가해자는 앞으로 절대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20만 명의 18살 미만 여성이 성매매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이 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품목은 내년 1분기까지는 수출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비료 가게, 요소비료와 인산비료 등 다양한 화학비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에 쓰이는 인산 암모늄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역시 국내 공급 부족, 스촨성 등 일부 지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생산을 통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생산업체들이 국내 판매를 우선한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중국 당국도 최근 수출 통관 절차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요소와 인산 이암모늄 모두 내년 봄 농번기까지는 수출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现在正是冬储季节，然后呢，储完了以后，明年老百姓该用了。要是继续出口，这个价格还得高。为了保护农业，现在已经禁止出口了。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이번 달부터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히토류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내 전당대회를 이렇게 고강도로 수사하는 건 처음이라며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범죄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특수부 수사는 별건으로라도 잡으려는 후퇴 없는 수사라는 겁니다.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환은 그냥 서면 조사도 안 하면서 현역 의원들을 이걸로 소환하면 누가 보더라. 이거는 국민의힘 대변인 법률위원장 같은 이 정파적 행동이다. 검찰은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송 전 대표가 알았는지, 또 외곽 조직을 뇌물이나 정치자금 창구로 이용해왔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장외에서 기자들을 만나 측근 윤관석 의원과 보좌관이 구속돼 죄송하다면서도 돈봉투는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좌관에게 건넨 후원자가 송 전 대표가 고마워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선 당대표 당선 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외곽 조직 후원금 형식으로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이 이미 구속된 만큼 최고 윗선인 송 전 대표에게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재판에서 공개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서울에서 우세한 지역이 6석에 불과하다는 국민의힘 당 사무처의 총선 분석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내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여파까지 더해져 지도부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총선 기획단이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자체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텃밭 강남 3구를 중심으로 6곳 우세. 지난 총선 당시 참패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얻은 8석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서울 6석보다도 실제는 더 안 좋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것 같다며 과거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 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혁신위까지 도마에 올려졌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혁신위를 좌초시켰냐며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는 거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권을 부여했다,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께 응답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쏟아지는 비판에도 김기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계차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국민의힘은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와 유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정훈 원장을 영입하는 등 총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둘러싼 부실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앞선 1999년에는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보면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항목에서 범죄 혐의와 일자, 선고형 등 구체적 내용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 항목에서 단속 당시 근무처와 직위까지 꼼꼼히 묻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들을 위해 만든 자리입니까?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못 걸은 것이 아니고 안 걸은 것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도 전관예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고검장 퇴임 뒤 로펌 등에 취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2억 원이던 재산이 10년 만에 61억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2019년과 20년 법무법인 세종에서 5억 원대 연봉을 받았고 여러 기업을 거치며 수천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기재부 차관 퇴임 뒤 기업 두 곳의 사회이사를 맡으며 3년간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MJ보험의 마크정입니다. 오늘은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내년도 202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개인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오바마케어의 가입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바마케어의 가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정보 거래소를 통하여 저희가 그거를 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요. 그 지정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직접 보험사에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나 소득에 따라서 정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생년월일과 그 가족 전체의 소득을 가지고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은,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그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시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전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직접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가입할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시민권, 영주권 등의 그 합법적인 비자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고용주의 정보 등도 필요하고요. 만약 2024년도 예상 소득을 예상하기가 어렵거나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어테스테이션 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에는요,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셜번호 등만 있으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타주나 한국으로부터 이주를 하였거나 이민 오신 분이 있다면요, 이주일이나 이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